진짜 잘 나오는구나. 나오네. 이게 뭔지 알아? 네?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배꼽시계. 그래. 그거야 바로. 이거 얼굴 너무 좋은 거야. 얼굴 너무 좋은 거. 다시 돌아왔지 내 입. 아 춤은 못 춘다고 그랬잖아. 아 춤은 어려. 우리 옷만 입고 하기로 했잖아요. 노화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사단원 5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죠? 어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왜 기억이 안 날깡? 1일 1복습을 하지 않을깡? 어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깡? 1일 1복습 하지 않을깡? 얼른 공부할깡? 말깡? 일단 계속 하자.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깡사님은 이번 여름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동해 아니면 사해를 가고 싶네요. 사해라고요? 사해는 대체 무슨 어디 있는 바다죠? 사해란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해변. 사실 사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해변이 아니라 사람의 몸조차 뜰 수 있는 신기한 해변을 말하는데요. 깡사님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알고 있었죠. 물에 왜 떠 있을 수 있냐고 안 물어보냐? 근데 이제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박사님, 저같이 어깨 넓은 사람이 어떻게 사해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용액의 진하기 때문인데요. 용액의 진하기란 같은 양의 용매에 용유되어 있는 용질의 양의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똑같은 100ml의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높다. 적게 녹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시네요. 자 그럼 잠깐만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지 알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500ml짜리 비커, 100ml짜리 눈금 실린더, 100ml짜리 비커 2개와 황색 각설탕. 깡사님 종이 2개, 지약포지 2장 유리 막대 2개, 맞고요. 전자 저울, 네, 마시는 방울토마토. 나만의 준비물 방울토마토까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준비합니다. 알았어. 오케이. 네, 그럼 진하기가 다른 두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색깔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색깔, 저는 무게로 비교하고 싶네요. 그럼 전자 저울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용액의 높이도 다를 것 같고요. 아하, 맛은 어떨까요? 진할수록 더 맛이 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됐다. 오케이. 실험 시작. 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 관찰 43쪽 1번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100ml 비커 2개에 물을 각각 80ml씩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한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개를, 다른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후 모두 용해될 때까지 유리막대로 저어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봅시다. 흰 종이를 대어 용액의 색깔을 비교하니 황색깔 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이 더 진하네요. 색깔이 진한 황색 각설탕이 더 많이 용해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의 높이가 더 높네요. 이는 높이가 높은 용액에 황색 각설탕이 더 많이 포함되어서예요. 또 비커에 담긴 용액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이 더 무거운데요. 이는 용해된 황색 각설탕의 양만큼 더 무거운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한번 볼까요? 너무 달아. 별론데? 확실히 황색 각설탕을 많이 넣은 용액이 더 달아요. 실험 결과 황색 각설탕을 더 많이 넣은 진한 용액일수록 색깔이 더 진하고 용액의 높이가 더 높고 더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용액의 색깔,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 무게, 맛 등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험 장면을 보면서 실험 관찰 43쪽 2번을 정리해 볼까요? 박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용액이 있다면 무게 말고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 그 비밀이 있죠.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서 물체가 뜨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실험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색깔이나 맛으로 구분할 수 없는 투명한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비커 2개에 각각 물을 20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한 비커에는 각설탕 1개를 넣고 다른 비커에는 각설탕 10개를 넣어 용해한 뒤 용액 뒤에 흰 종이를 대어 비교해 보니 두 용액 비커 모두 투명해서 색깔로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 못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각설탕 1개를 용해한 비커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용액에서 뜨는 정도를 관찰해 봅시다. 방울토마토가 바닥에 가라앉았네요. 그럼 방울토마토를 꺼내 잘 닦은 다음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에 넣고 용액에서 뜨는 정도를 관찰해 볼까요? 와우! 방울토마토가 물 위에 둥둥 떴어요. 실험 결과 각설탕 1개를 넣은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가라앉고 각설탕 10개를 넣은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떠올랐네요. 이를 통해 용액이 진하면 물체가 높이 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험 장면을 돌려보면서 실험 관찰 44쪽 1번과 2번을 정리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물체가 용액에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를 파악했대요. 장을 담글 때 용액의 진하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달걀을 물에 띄어서 알아봤대요. 달걀이 물에 뜨면 짜, 가라앉으면 싱거워. 그러면은 짜면 물을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이렇게 했대요. 알았을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물에 떠있는 이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알겠다고요? 맞았어요. 물을 더 넣으면 용액의 진하기가 옅어지면서 방울토마토가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난 이만 안녕. 뿅! 네, 지금까지 용액의 진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강사님? 색깔, 맛, 무게, 용액의 높이로 구별할 수 있었고요. 색깔이나 맛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무게를 재거나 방울토마토가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봐라! 내일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아니더라도 메추리알과 같은 물질을 띄워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용액이 진할수록 색깔과 맛이 진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른답니다. 그렇다면 사에서 몸이 물에 뜨는 이유도 진하기가 진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강사님. 사의 진하기가 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1인 1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84쪽부터 87쪽까지를 중요한 내용을 비추시며 영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1분 퀴즈 잊지 않아야겠죠? 이치마 1강 Let's get it!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노하! 손가락을 사용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요즘 이제 강사님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줄 하고 바로 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얘들아, 여기 조명이 진짜 좋지 않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다시. 친구 너무 어색했어. 한번 다시. 오케이. 설명을 드려. 저기.